트럼프의 영웅이 한국당으로 한국당의 인재 영입은 민주당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당도 인재 영입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 인선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월 연설할 때 그 모습 함께 보시죠. We are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Your great sacrifice is an inspiration to us all. Please, thank you.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을 때 박수를 받았던 이분이 한국당의 인재 영입으로 온다는 건데 탈북민 지성호 씨 조금은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누굽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지성호 씨는 꽃제비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탈북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탈북 출신 인사로서 대한민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북한의 잔혹한 이 인권 탄압에 대한 실상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운동 활동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인사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2017년도로 시계를 잠깐 거꾸로 돌려보게 되면 엄청난 말폭탄을 주고받습니다. 여기 대해서 핵버튼이 내 책상에 더 큰 게 있다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불러일으켰던 그 순간이었고 북한을 대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가장 큰 압박의 수단은 결국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이 인권 탄압 문제를 전 세계에 불러일으키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8년 1월 국정연설을 통해서 바로 지성호 씨를 미국으로 초청하게 됐고요. 연설하는 중간에 지성호 씨를 얘기하니까 지성호 씨가 들고 있는 저 목발이 지성호 씨가 사실은 열차에서 떨어져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게 되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목발에 의존해서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통해 결국은 탈북에 성공하게 됩니다. 저 목발이 그때 짚었던 목발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은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이 인권 문제를 알리게 되는 인사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정반대되는 지점 속에서 북한의 실상들을 알리고 여기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기치를 좀 알리겠다라고 하는 게 인재 영입 1호에 대한 시사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지성호 씨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긴 한데 김 박사님 이게 말이에요. 사실은 한국당 인재 영입 1호가 박찬주 전 대장이었어요. 네. 사실은 역풍이 불러줘 와서 인재 영입 취소됐잖아요. 박찬주 대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뭔가 탈북민을 연달아서 영입하니까 이게 과연 계속 같은 칼라란 말이죠. 한국당 인재 영입이. 이게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더 적나라하게 말하는 민주당 인재 영입에 비해서 좀 주목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호를 발표한 게 아니라 1호와 2호를 우리가 함께 발표한다고 하는데 인재 영입 2호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20대 후반의 여성 중에 과거에 테니스 선수로서 널리 알려진 인사고 체육계 미투를 가장 앞장서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한 기업에서 열심히 자신의 생활을 펼쳐나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감성적인 키워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자기의 전문성들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고 아마도 염동열 인재영입 위원장의 얘기에 따르면은 한 명 한 명 모두를 다 감성 키워드를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대로 차려진 한 상을 보여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성호 씨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유, 인권,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한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인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2호, 그러니까 똑같은 인사로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2호의 인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색깔, 칼라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한국당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히려 체육계 미투를 누구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겪었던 아픔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감성적인 측면에서 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는 길들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충분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한국당의 부족한 면을 채우겠다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늘 1호와 2호의 인재 영입은 한국당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카드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민주당도 한국당도 일단은 인재 영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모습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일단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한국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인재 영입 속도가 현저하게 늦은 것 또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상정 대표가 있는 정의당은요. 이번 총선이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기 때문에
첫 18세 당원을 부둥켜 안으면서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계속 이렇게 벅차오르 올라서 제가 막 눈물이 납니다. 신입 당원들을 힘찬 박수로 우리 선배들이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만 18세의 정치 진입은 시대의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특히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 보트가 될 것입니다. 정당에 공식 입당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더 폭넓은 청소년 선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